자, 이번에는 29번째 김영란의 5월을 보겠습니다. 자, 김영란 시인은요, 여러분 모란의 피기까지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순수시 학파라고, 아니, 순수시 이 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에 이 사람이 1930년대 활동을 했거든요. 일제잖아, 일제. 근데 당시에 뭐 이육사나 윤동주처럼 일제에 항거했던 시인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라는 것 자체를 깊숙이 시를 깊숙이 파악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걸 순수시라 그래요. 근데 이걸 왜 순수시라고 하냐면, 사실 반대말은 그 참여시 같은 거야. 현실 참여시. 이거는 막 독재에 저항하고 막 김수영, 신동엽 이런 윤동주, 이육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히 독재에 많이 한 거하고, 근데 참여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여시는 현실 비판이잖아요. 현실 비판, 그죠? 근데 그리고 되게 저항하고. 근데 순수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뭐라 해?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빼자. 시의 외부적 요소를 배제하자. 그럼 어떻게 한다? 시 자체만 보자. 시 자체의 어떤 문학적인 문학적 미적인 그 부분을 이제 찾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탐미한다라고 하는데, 아름다움을 탐구한다 이런 뜻.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감각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래요. 김영란이랑 어울리는, 이 순수시랑 어울리는 단어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지. 감각적, 낭만적, 그리고 되게 유미적, 탐미적, 아름다움을 탐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되게 좀 묘사적, 되게 시각화를 구체화를 잘하셨거든. 이런 것들이 순수시의 특징들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이제 5월이잖아. 여러분 5월이죠? 너무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5월에 시험 봐서 싫지? 아닌데? 5월 첫째 주까지도 보는 학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벚꽃 필 때 이제 5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5월에는 이 봄의 생동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가 바로 5월에 느끼는 생동감. 이게 주제다. 그러니까 되게 생명력이 있는, 시가 되게 예뻐요. 하여튼 이 사람은 유미주의자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유미라는 게 이게 뭐야? 유탄미죠.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다. 신을 일단 이뻐야 된다. 이뻐야 된다. 정말 이 봄의 생명력을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걸 좀 봅시다. 그러면 이 시를 보면 들길은 마을에 들어서자 붉어서고, 이 사람이 들길을 보고 있네, 그치? 그래서 마을로 들어서서 그리고 이제 뭘 봐? 마을을 보고 있네. 이 붉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야? 요거 시각적 요소가 있죠. 이 붉어지는 이유가 그 들길이 약간 황토길인 거야. 그래서 황토길이어가지고 빨간색이야. 근데 마을 골목은요, 들로 내려서니까 들판 있잖아. 푸르러지지.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야? 여기가 색채가 대비되고 있다. 시각적으로 너무 예쁘겠다. 빨간 황토길 옆으로 푸른색 들판이 가득하다. 자,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이거 뭐야? 노란 양말로 운율. 김영란은 노란 양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은 언어를 고른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노란 양말을 막 쓰지. 이랑 만이랑 그죠? 근데 이제 바람은, 지금 이제 바람을 보고 있어. 바람은 햇빛이 쫙 갈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 부분이 바로 그걸 생각해봐요. 이 부분이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은 볼이 있죠. 보리가 바람에 막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야. 이게 보리가 뒤부터 나오거든, 뒤에. 보리가 그 바람 때문에 천리랑 만리랑 이렇게 햇빛이 갈라지면서 누가 나타나? 보리가 쏙 나타났다는 거야. 바람이 막 부니까. 그래서 얘는 바람으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시각화한 거야. 그죠?
보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 좀 문학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아요? 바람은 넘실넘실 천이랑 말이랑 이렇게 햇빛으로 쫙 양쪽으로 쫙 갈라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야. 보리가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좀 왜냐면 얘가 보리가 있잖아. 바람이 불면 있잖아. 보리가 이렇게 생긴 보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냥 이렇게 그림 좀 잘 그렸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보리가 이렇게 휘는 모습을 근데 뭐라 그래? 허리통 있죠. 여기 허리통 이쪽 허리가 드러났다 그러죠. 약간 좀 티셔츠가 위로 올라간 느낌? 좀 야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거를 문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능적인 표현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허리가 드러났다고 하잖아. 허리가 드러났다고 하니까 이거 인간처럼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의인화를 하고 있다. 의인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리가 얼마나 싱싱하겠어. 너무 막 잘 입고 있는 거야. 이 보리의 어떤 싱싱함. 싱싱해. 싱싱함, 생명력, 보리 자체 갖고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의인화로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다시각화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볼 줄 모르니 왜냐면 꾀꼬리는 그 특성이 있어. 꾀꼬리는 늘 있잖아요. 두 마리가 이게 한 쌍이 다녀요. 한 쌍이 다닌다. 꾀꼬리는 항상 한 쌍이 다닌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암컷이라 쫓길뿐 수컷이라 쫓길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한 애들이 있더라. 이거 뭐 쫓고 쫓기는 이건 뭐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노노노.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서로 정답잖아. 정답게 논의는 꾀꼬리의 모습. 꾀꼬리 너무 정다워. 이게 사실은 뭐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봄날의 생명력.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그 중에서 꾀꼬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꾀꼬리가 막 신난 거야. 막 보리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봄날의 생명력, 5월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황토길, 들판, 보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시선은 어디에 있어? 보리랑 바람이랑 보리보다 꾀꼬리로 갔지? 그러다가 나중에 산포그릇까지 가는데 이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진짜 중요한 말이야. 시상전개 방식에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어떻게 시작됐어? 어디서부터 봐? 들길 그리고 들판 이걸 보다가 어디로 이동? 바람 속 보리를 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 꾀꼬리를 봐. 그리고 어디로 가? 산봉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달하고 있다. 여기 부분 자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워. 색채 이미지 너무 아름답다. 황금색이야. 얇은 단장하고 아양이 가득 차 있는 이거 봐봐. 이 가득 차 있는 있죠. 있는이 누굴 꾸며줘? 산봉우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얇은 단장을 하고 아양이 가득 차 있는 애는 누구야? 산봉우리인 거예요. 이게 좀 애교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귀여운 척한다. 근데 여기 왜냐면 이게 막 이렇게 얇은 단장이라니까 꽃단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가 지금 푸른색으로 막 들판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푸른색으로 되게 꽃단장하고 화장한 것처럼 그리고 귀여운 척. 그래서 얘는 뭐냐면 푸르게 물드는 산을 의인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르게 물드는 산을 의인화했다. 자, 그래서 산봉우리야 오늘 밤 너 어디로 가버리련?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이거 한 줄 설명 안 한 거 아니야? 황금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럽고 이거 설명 안 했네. 이게 뭐냐면
그 꾀꼬리 있잖아요. 이 꾀꼬리가 황금 꾀꼬리. 황금 꾀꼬리. 황금 꾀꼬리. 황금 꾀꼬리가 암수가 막 이렇게 하늘 위를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형광펜치 3번우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 그럼 여기 D급부터 황금까지 다 꾀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꾀꼬리가 막 자기들끼리 막 여기로 날아갔다가 저기로 날아갔다가 약간 에어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겨. 그래서 이렇게 꾀꼬리들이 어지럽게 날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쌤, 이거 뭐 지우개로 여기를 쌤이 좀 다시 써줄게요. 이 황금빛 난 길이 어지러울 뿐 이거는 꾀꼬리가 암수가 세트로 되게 어지럽게 하늘을 나는 모습.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하늘에 막 이제 꾀꼬리 한 쌍이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제 산으로 이제 시선이 이동했어요. 너 오늘 밤 어디 갈 거야?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름다운 5월의 산이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겠어. 근데 이 문제는 밤이라는 시간인 거야. 밤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산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산이 어둠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요렇게 아쉬워 죽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어떤 이 5월의 어떤 풍경과 정치를 감상하면서 굉장히 예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생동감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랑이랑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 좀 특징을 볼까? 여러분이 이 시의 특징 이런 게 문학 개념 아닙니까? 이때 향토적이야. 왜냐면 그잖아 이랑 막 농촌 여기 막 그 들길 뭐 이런 거 있잖아. 빨간 들길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징은 되게 그 음악성. 이 음악성이 좀 어떤 느낌이에요? 슬퍼? 애상적이야? 아니죠. 경쾌한 운율. 이런 걸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저기가 있죠. 그 의인 보리가 허리가 드러내고 그리고 산이 막 이렇게 막 단장하고 이게 아양을 부린다. 그러니까 산도 의인법을 하고 그리고 의인법을 또 있고 색채 대비도 있죠. 뭐 푸르고 붉고 있잖아. 색채 대비. 의인법과 색채 대비를 하면은 어떻게 대상을 약간 생동감 있고 예찬적으로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말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렇죠? 시상 전개 어떻게 전개시켜? 시선이 이동한다. 시선이 이동하는 시가 딱 이런 시예요. 정말 클로즈업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감각적이야 진짜. 와 얼마나 이 봄이 막 5월이 예쁜지 진짜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이 봄나리들이 드러내는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예찬적인 묘사로 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생동감이 끝내주네. 그리고 또 있잖아. 요거 까먹었네. 요거 하나 할까? 버리련 이 부분 봐봐요. 여기 버리련 있잖아요. 이 버리련은 우리 그 모란이 피기까지에서도 배웠는데 우리 이 사람 섬세한 시어를 써. 섬세한 시어. 왜냐면 리련 너무 예쁘지 않아? 가버리련 이렇게 가버릴까? 이게 아니라 가버리련 이렇게 그죠? 아름다워. 자 이렇게 아름다운 유미주의자 김영랑의 시를 보셨습니다.